70대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아닙니다. 심장마비도 아닙니다. 바로 뇌경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뇌는 절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다리가 먼저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5가지 다리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당신의 골든 타임을 가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35년 동안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환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뇌졸중,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분들 중 대다수는 쓰러지기 전날 밤에도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왔고 평소처럼 TV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리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이 보낸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이 신호가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뇌의 경고장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 그 어떤 건강 정보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두 발이 평생을 버티게 만드는 지식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3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엔 단 한 걸음만 빨랐더라면 평생 마비를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78세 여성 김정임 씨. 평소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그냥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아침 세수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괜찮아졌네 하고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뒤 김정임 씨는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오른손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강동구에 사는 80세 남성 이병호 씨. 은퇴 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는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한쪽 발끝이 자꾸 걸려 넘어졌다고 하셨죠. 가벼운 관절통이라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족들이 발견했을 땐 말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77세 여성 박미자 씨.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었죠. 요즘 다리가 자주 저려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며 내원하셨습니다. MRI를 찍자 이미 왼쪽 대뇌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걸어 들어왔지만 치료를 미뤘다면 한 달 안에 쓰러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다리가 보낸 신호를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는 겁니다. 뇌는 멈추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대부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근육통, 나이 탓, 피로라고 착각하죠. 저는 35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다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김정임 씨는 지금 재활을 이어가며 혼자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병호 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언어 재활을 시작했고 박미자 씨는 꾸준한 치료로 지금도 매일 동네를 걸으십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날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여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습니다. 요즘 다리 감각은 어떠십니까? 뇌가 멈추기 전에 가장 먼저 멈추는 곳, 그건 다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요즘은 다리에 자꾸 힘이 빠져요라고 말씀하실 때면 제 머릿속엔 경고등이 켜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76세 여성 윤정순 씨.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통증도 없고 의식도 또렷했죠. 하지만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2시간 뒤 증상이 사라지자 괜찮다며 귀가하셨습니다. 이틀 후 윤정순 씨는 왼쪽 뇌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9세 남성 장재호 씨. 퇴직 후 매일 새벽 산책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왼쪽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며 운동 부족인가 보다 생각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중심 전두엽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의 힘이 갑자기 빠지는 순간입니다. 이 신호는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뇌의 반대편에서 다리를 움직이라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신경전도 차단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너무 짧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괜찮네, 금방 나았네. 하지만 그 5분의 회복감이 곧 다가올 영구마비의 예고편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에 힘이 빠질 때 그건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뇌가 당신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윤정순 씨는 지금 재활병원에서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장재호 씨는 한 달간 집중 치료 후 회복했지만 왼쪽 다리에 남은 미세한 떨림은 평생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의 이탈이 온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경고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각의 이상입니다. 한쪽 다리가 마치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순간 이미 뇌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발바닥에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차가운 바닥을 밟아도 한쪽만 안 느껴져요. 이 표현은 모두 뇌의 감각 회로가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77세 여성 오선자 씨. 겨울이 되면 발이 시리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전기장판 위에서 TV를 보시다가 왼쪽 발바닥이 이상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오선자 씨는 왼쪽 다리 감각을 완전히 잃은 채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MRI를 찍자 오른쪽 뇌의 감각 피질 부위에 혈류가 끊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78세 남성 최기석 씨. 그분은 왼쪽 다리에 뭔가 감긴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양말도 압박밴드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 다리를 꽉 조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작은 혈전이 감각 중추로 가는 미세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몇 분에서 한두 시간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뇌의 한 부분은 이미 산소를 잃고 있습니다. 감각을 느끼는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과정이죠. 뇌경색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다리 감각이 둔해도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침묵 속에서 뇌는 가장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다리가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오선자 씨는 지금 재활치료 중이지만 왼쪽 발끝의 감각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기석 씨는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혈전을 제거하고 완전 회복하셨습니다. 이 두 사례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루만 미뤘다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의 차이, 그건 평생의 차이였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 그건 혈액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 멈춤이 이어지면 곧 다리뿐 아니라 삶의 움직임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 뇌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구조될 수 있다. 세 번째 신호는 발끝이 자꾸 바닥에 닿는 느낌입니다. 걷다 보면 한쪽 발끝이 미묘하게 끌리거나 슬리퍼가 자꾸 벗겨지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이 증상은 뇌의 운동신경 회로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움직이라는 신호가 중간 어딘가에서 끊기고 있는 겁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남성 안재윤 씨. 평생 걷기를 좋아해 하루에 만보를 채우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걸을 때마다 오른발 슬리퍼가 자꾸 벗겨졌습니다. 아내가 슬리퍼가 헐거워진 거 아니냐고 했지만 사실은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순간적으로 마비된 상태였죠. 이틀 뒤 안재윤 씨는 길을 걷다 발끝이 걸려 도로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 MRI를 찍자 오른쪽 대뇌의 운동피질 일부가 막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9세 여성 유정화 씨. 평소에는 멀쩡하셨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왼쪽 발끝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요즘 근육이 약해졌나 보다며 무시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손의 부위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했습니다. 균형을 잡는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증상은 대부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겠지라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뇌의 첫 신호,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뇌는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걸음을 통해 이상을 드러냅니다. 다리의 미세한 떨림, 발끝이 바닥을 긁는 소리, 혹은 이유 없는 넘어짐. 이것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체계의 고장입니다. 움직이라는 뇌의 신호가 끊기는 순간 발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발이 끌리는 순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재윤 씨는 지금 재활치료를 받으며 짧은 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유정화 씨는 다행히 조기 진단으로 혈류를 안정시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다가 발끝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몸은 늘 진실을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균형의 붕괴입니다. 분명 평평한 바닥인데 발이 꼬이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갑자기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지럽네요. 발이 자꾸 헛디뎌요. 하지만 대부분 그 원인을 귀나 다리 탓으로 돌립니다. 실제로는 귀가 아니라 뇌의 손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77세 여성 최영자 씨. 평소 운동을 즐기시던 분입니다. 그날도 집 앞 공원을 걷다가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벤치에 부딪혔습니다. 넘어진 자리에는 돌부리도 경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한 분은 80세 남성 송태수 씨. 하루 한 번씩 마트에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문턱이 낮은 평지에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후에도 일어나려면 자꾸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죠. MRI 검사 결과 손의 부위에 미세 혈류 차단이 있었고 그로 인해 균형 감각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평형 센서입니다. 눈을 감고도 내가 서 있는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죠. 그 기능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건강한 다리라도 스스로 길을 잃습니다. 문제는 이 증상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균형이 안 잡히나 보다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이미 뇌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평한 곳에서 넘어졌다면 그것은 다리가 아니라 뇌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영자 씨는 재활치료를 통해 걷는 법을 다시 배우고 계십니다. 지팡이에 의지하긴 하지만 오늘도 혼자서 공원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송태수 씨는 치료 후 안정된 혈류를 유지하며 매일 아침 넘어졌던 그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넘어진 게 내 인생에서 제일 다행이었어요. 넘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없었겠죠. 넘어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균형을 잃는 순간 그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두뇌 회로가 흔들린다는 경고음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뇌로부터의 명령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는 순간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쪽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움찔거린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잠을 자다 다리가 스스로 툭 하고 움직인 적. 대부분은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뇌의 운동 제어 회로가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움직이라는 가속 신호와 멈추라는 브레이크 신호를 동시에 보냅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뇌는 스스로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8세 여성 조명순 씨. 저녁마다 다리가 덜덜 떨린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손해와 기저핵 사이의 연결 부위에 혈류가 불안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즉, 뇌가 다리를 멈추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환자, 81세 남성 윤만석 씨. 퇴직 후 정원 가꾸는 게 유일한 낙이셨죠. 꽃을 심던 중 다리가 제멋대로 움찔하며 넘어졌습니다. 그는 운동신경이 늙어서 그렇다고 웃어 넘겼지만 며칠 뒤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 증상은 대부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리가 멋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미 뇌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뇌가 더 이상 명령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근육은 불필요하게 수축하고 그 작은 떨림이 점점 커져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명순 씨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 지금은 하루 2시간씩 산책을 하십니다. 윤만석 씨는 재활치료 중이지만 아직 왼쪽 다리에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 하루였습니다. 조명순 씨는 바로 병원에 오셨고 윤만석 씨는 하루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하루가 뇌의 절반을 바꿔놓은 겁니다. 다리가 떨린다면 그것은 근육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의 신호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스스로의 다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다리가 스스로 움직일 때 그건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멈춰달라는 부탁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제때 돌보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기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치료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단 3시간 그 안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tPA 혈전 용해제를 주사하면 막힌 혈관을 녹여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3시간 이내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손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잠깐 사라져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잠깐 괜찮음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혈관 관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3가지를 꼭 권합니다. 첫째, 식탁의 흰색을 줄이십시오.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하얀 소금. 이 3가지가 혈관의 적입니다. 국과 찌개를 싱겁게, 간식은 과자보다 견과류로 바꾸세요. 둘째,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걷는 것은 뇌혈류를 깨우는 가장 간단한 약입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집 주변이라도 괜찮습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피를 머리로 밀어 올립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물과 수면입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고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십시오. 수면 중 뇌는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신경을 복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몸이 여러분을 살리려는 말입니다. 김미숙 씨처럼 잠깐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박정길 씨처럼 괜히 갔다가 별일 아니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괜히 가는 일은 없습니다. 뇌경색은 예방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단 하루만이라도 일찍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들었다면 이미 뇌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를 살립니다.